오랜 옛날 프랑스의 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는 루렌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마치 은빛 리본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강을 마을의 보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렌 강에는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용감한 새벽이란 젊은이가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새벽은 인간이었습니다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는 그가 어릴 때 강가에서 놀던 중 강이 정령을 만나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강이 정령은 새벽에게 루렌 강에 얽힌 비밀을 풀어주면 마을에 큰 축복이 내릴 것이라 예언했죠. 어느 해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 곳곳에는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때 새벽은 그 강 갈고 닦은 능력을 발휘해 루렌 강의 비밀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루렌 강이 상류로 발길을 옮겼고, 그곳에서 오래된 전설로만 전해지던 비밀의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의 입구는 마법적인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새벽은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화려한 수중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빛나는 물고기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중심에는 장엄한 수중 궁전이 있었고, 궁전의 중앙에는 루렌 강의 진정한 정령 세리느가 있었습니다. 세리느는 새벽이 무서움 없이 이곳에 온 것을 반기며 루렌 강에 얽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의 마법이 모든 생명체에게 무리 축복을 내리는 신비한 힘을 품고 있었지만,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축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은 강의 비밀을 들으며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자신의 발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루렌 강을 돌보았고, 강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뭄의 고통은 곧 사라졌고, 풍성한 수확과 비옥한 토지 덕분에 마을은 예전보다 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강이 정령 세리느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루렌 강의 비밀은 새벽의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실현되었고,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그르니에르에는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렸습니다. 이 숲은 오랜 전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여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집 근처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법의 숲 한가운데에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빛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날 밤 그녀는 모험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녘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들은 하늘로 높이 솟아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숲의 다양한 소리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커다란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전설 속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여,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루미에르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가서 너의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어라. 라고 나무는 말했습니다. 루미에르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는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법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서로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번영했고, 전설로만 여겨졌던 마법의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랑과 희망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와 그녀의 마을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루미에르가 남기는 적처럼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르노라는 이름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노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며 새소리를 듣거나 숲속에서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을 즐겼죠. 그의 부모님은 아이가 갖기에는 너무 호기심이 많다며 걱정하셨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자연을 탐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르노가 숲에서 놀다가 아주 특별한 생명체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하얀 여우였습니다. 이 여우는 작은 몸집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평소에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없던 르노는 여우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우는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르노. 여우가 말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 루미아라고 해. 내가 내 숲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어. 르노는 놀랐지만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수호자라고?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알 수 있어? 루미아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겐 마법의 힘이 있단다. 나는 세계 여러 마법의 언어를 알 수 있고 숲의 모든 생물을 돌보는 일을 하지. 내가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반가워서 그래서 너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탁하려고 해. 르노는 설레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임무인가요? 루미아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숲의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어. 그 기운은 숲의 나무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 숲의 일각에는 희귀한 황금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숲을 정화시킬 수 있단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선 아주 어렵고 위험한 숲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해.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 르노는 잠시 망설였지만 숲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루미아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르노에게 특별한 부적을 주었고 그것은 그에게 숲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르노는 여정을 떠났고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다양한 미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루미아의 부적 덕분에 무사히 수많은 함정과 환영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황금 열매가 있는 붉게 빛나는 숲의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둠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숲을 어지럽히고 있던 어둠의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르노에게 손을 뻗으며 이 황금 열매는 자신만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보다 숲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르노는 마녀에게 당차게 반박했습니다. 이 숲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마녀는 그의 굳센 마음에 눌려 후퇴했고 르노는 무사히 황금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숲으로 돌아와 루미아에게 돌아왔고 열매의 힘으로 숲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르노의 용기는 온 마을에 전해졌고 그는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루미아는 그의 친구로 남았고 둘은 오랫동안 그들의 우정을 이어갔답니다. 르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루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꿈속에서 용감한 기사와 마법의 세계를 누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신비로운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상상 속에서 그 숲을 모험하며 진정한 탐험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루이는 자신의 강아지 크로노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조심스레 집을 나선 루이는 숲으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까지 치솟아 있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와 마치 마법의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을 탐험하던 루이는 노래하는 새들과 춤추는 나비들을 만났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루이가 숲에 들어온 것에 대해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루이는 마치 꿈속에서 깨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숲을 더 깊이 탐험하던 중 루이는 우연히 빛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그 끝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유령 같은 속삭임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루이는 한 권의 책을 펼쳤고 그 순간 책 속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용을 타고 마법의 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루이가 겁을 먹을 법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때 크로노가 꼬리를 흔들며 루이 곁으로 달려왔고 둘은 새로운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루이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문을 다시 통과하자 그는 다시 숲에 서 있었습니다. 루이는 모험에서 얻은 용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이 놀라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모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동화를 넘어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숲속에서 배운 용기와 친절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루이는 꿈을 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